안녕하세요. 홍재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2016년 전산 7급 자료구조론 기출 해설입니다. 해설하기 전에 현재 전산 7급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합격 점수가 70점 중반 정도가 됩니다. 해서 자료구조론 목표 점수는 90점을 설정하도록 권고합니다. 90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면은 90점도 가분한 점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자료구조론은 90점을 받기 위한 공부는 방향 설정과 제대로 된 분석 등을 해서 공부를 하면은 조금만 공부해도 9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나 국사 같은 과목은 아무리 방향 설정을 잘해도 공부 물량이 많기 때문에 90점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과목에서 9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점수이고 9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100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권고합니다. 90점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영어가 공인 시험으로 대치되어 필기에서 빠지기 때문에 합격 점수가 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90점을 받을 수 있는 공부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전산 7급은 전공이 4개이므로 전공에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튼 전공 때문에 합격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가 강의하면서 강조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는 출제 빈도수가 높고 등등 잔소리 같은 말을 자주 하는데 아무튼 저한테 강의 듣는 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90점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1번에서 5번까지 기출문제 해설 시작합니다. 문제 해설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면은 문제는 제가 전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 강의 듣는 분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지금 문제 풀이니까. 그래서 아주 쉬운 기초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는 제기 호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제기 호출 문제는 매우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해서 먼저 출제되는 유형을 분석해 보면은 제기 호출은 이렇게 결과값을 구하는 문제와 제기 호출되는 횟수를 구하는 두 가지 형태가 주로 출제되고 있고 문제를 잠깐 분석해 보면은 이 매개 변수 i에 이렇게 9가 대입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2번 이렇게 호출되는데 3으로 나눕니다. 9를 3으로 나누면은 3, 그래서 33 호출될 것이고 또 3으로 나누면 11 호출되겠죠. 해서 내부적으로 2번 호출되면서 완료 조건은 i가 1보다 큰 경우가 되기 때문에 i 값이 1보다 작아졌을 때는 제기 호출이 종료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제기 호출 횟수를 구하는 문제로서 제기 트리를 그리면은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제기 트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개수가 7번이죠. 해서 별표는 7개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 두 번째 문제는 기수정렬인데 이 LSD 방식의
기수 정렬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렬은 크게 LSD하고 MSD가 있는데 주어진 문제에서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까지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자료는 세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에 세 번 넣고 출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어진 문제는 두 번만 10의 자리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 세 번째 있는 데이터가 뭐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수 정렬하기 전에 잠깐 정리하면은 기수 정렬은 최대 또는 최소 유효 숫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321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100의 자리는 최대, 1의 자리는 최소 유효 키가 되고 최소 유효 키, 즉 1의 자리부터 적용해서 정렬하는 방식을 우리는 LSD 정렬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렬 방식에서 이 LSD하고 MSD 정렬 방식을 비교해 보면은 이 LSD 방식의 정렬이 조금 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오버헤드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LSD 방식의 기수 정렬을 해설합니다. 먼저 이런 원시 리스트가 주어져 있을 때 1의 자리부터 적용해서 정렬을 시작해 나갑니다. 그래서 1의 자리가 0인 것은 0번 Q, 1의 자리가 1인 것은 1번 Q, 1의 자리가 5인 것은 5번 Q에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기수 정렬은 분배법이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0번 Q부터 쭉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1차 재배열이라고 하고 이 1차 재배열된 자료를 다시 10의 자리를 기준으로 Q에 분배를 하게 됩니다. 10의 자리 기준으로 0번 Q에는 307, 1번 Q에는 216 이렇게 쭉 분배를 하고 이걸 다시 같은 원리로 0번 Q부터 다시 쭉 읽어드리면은 2차 재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10의 자리 2차 재배열 상태에서 인덱스 3이라고 했으니까 630이 되겠습니다. 원래 630은 네 번째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인덱스 3에 있는 자료는 63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해시 함수. 이 해시 함수 문제는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시 함수는 이 계산 함수를 쓰는 거고 충돌 해결책으로는 2차 조사법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 2차 조사법 문제가 나오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는 마지막 자료 33이 어느 주소에 들어가느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 구조는 알고 있는 문제지만 끝까지 가야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쉬운 문제도 빨리 풀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조사법에 대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정리해 보면은 2차 조사법은 색인 증가를 2차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2차 함수를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2차 함수는 다양하지만 주어진 문제에서는 적용할 2차 함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주어진 문제는 2차 함수는 x제곱을 사용해야 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색인 증가를 1, 4, 9, 16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학 교재 같은 자료구조론 책에는 2차 조사법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2차 함수 설명이 나오는데 주어진 문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국가직 9급에서도 9급이 아니고 계리직하고 국가직 7급에서 이렇게 출제되었는데 어쨌든 2차 함수는
x제곱을 사용해야만이 답이 있는 것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억울하게 틀린 사람들이 이 신청을 했지만 모두 거부가 되었습니다. 해서 더 이상 억울한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 출제자에게는 문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출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이 문제 풀 때도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2차 함수는 음수 쪽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출제되니까 그렇게 풀려고,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차 조사법 설명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입력 자료가 50일 이렇게 쭉 들어오겠죠. 쉬운 거니까 빨리 좀 이야기하면은, 50일은 나머지가 7이니까 버켓 주소 7에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27은 버켓 주소 5, 70은 버켓 주소 4, 55는 버켓 주소 0, 13은 버켓 주소 2, 드디어 충돌. 2는 버켓 주소 2에 13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색인 증가를 1로 해서 버켓 주소 3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37 역시 충돌 발생. 37은 버켓 주소 4에 들어가야 되는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 색인 증가를 1로 하면 역시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색인 증가는 1 적용하고 4 적용하는데, 그 다음에 4 적용한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못 들어가면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37은 버켓 주소 8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은 버켓 주소 1에 들어가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묻는 33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33은 0 해서 0번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번지 못 들어가면 이렇게 하려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또 못 들어가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33은 버켓 주소 9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래프 깊이 또는 너비 우선 탐색이 되는데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보다 더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다양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깊이 우선 탐색 DFS는 내부적으로 이 스택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스택은 먼저 들어간 자료가 빨리 나오는 그런 자료 구조죠. 해서 깊이 우선 탐색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주어진 문제에서는 A부터 시작하되 방문할 곳이 많으면은 알파벳 순서로 하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A에서 이렇게 방문이 됩니다. 우리가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깊이만 가는 게 아니고 너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이렇게 F에서 H와 I가 있는데 알파벳 순서로 방문하라고 했기 때문에 F에서는 H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H, G, 역시 여기서도 알파벳 순서로 D 그리고 E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 E에 갔을 때는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돌아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을 이용하는 거고, 되돌아가면서 방문되지 않는 곳은 I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I가 방문됩니다. 이걸 다시 그려보면은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우선 방문할 곳이 많으면은 알파벳 순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해서 마지막 E까지 갔을 때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으면 되돌아가면서 이렇게 방문이 되겠죠. 자, 이런 원리를 우리는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비 우선 탐색이 되겠습니다. 이 너비 우선 탐색은 내부적으로 Q를 이용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Q는
먼저 간 곳을 먼저 가는 원리인데, 자, A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세 곳인데, 그러면은 알파벳 순서로 가야 되니까 B,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 이런 순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간 곳 B에서 다시 C를 방문하게 되고, C에 가면 방문할 곳이 없죠. 그 다음에 D에서 G, E는 방문했으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E에서 방문해야 되는데 E는 벌써 다 방문이 되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C에서 F가 되고, 그 다음은 G에서 H, 그 다음에 F에서 I, 이런 순으로 방문이 됩니다. 해서 다시 그려보면은 A에서 B, D, E,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으니까 먼저 간 곳 B에서 C, 그 다음 D에서 G, C에서 F, 내부적으로 Q가 되는, Q를 사용해야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프 운행은 매우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이것 말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형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는 C 언어 문제로서 최근 자료구조 문제를 보면 C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두세 문제 이렇게 출제되었는데 요즘은 5, 6문제씩 막 출제되고 있으니까 C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C 문제는 주로 배열과 포인트, 구조체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문제에서는 구조체 크기 구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조체 크기가 얼마냐 구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에서 정수형은 4바이트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형 크기가 4바이트면은 여기 id는 크기가 4가 되겠죠. 4, 그 다음 8, 역시 스코어도 4가 되겠네요. 그래서 구조체 크기는 16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주어진 문제는 16 크기의 원소가 배열 A 10개로 되어 있으니까 구조체 배열이 되겠죠.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10개 존재하고, 그럴 때 A0하고 A4 배열의 앰퍼센드가 붙어 있으면 주소죠. 그 주소 차이 값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잠깐 해설해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구조체 크기는 바로 이 16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0부터 어디까지? A9까지가 되겠죠. 인덱스를 0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A0의 주소를 100번지로 가정, 이거는 실제 메모리에서는 100이 아니겠지만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6 더하면 되겠죠. 해서 A4는 164가 됩니다. 해서 이 두 A4와 A0 주소 차이는 64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번에서 5번까지 먼저 설명했습니다. 꼼꼼하게 잘 정리하세요. 90점이 목표입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5문제는 시험에 잘 출제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공 때문에 합격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